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정치를 날카롭게 관찰하는 평론가로서 오늘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 나라의 권력 구조와 사회 문제를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로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이 어떻게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되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논점 1.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권력 기반과 경제적 침투. 중국 인민해방군은 단순한 국방 조직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과거 15만 개 이상의 군사기업을 소유하며 인공위성 제조부터 호텔 경영까지 모든 경제 분야에 손을 뻗쳐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군부가 정치 권력을 넘어 사회 경제를 장악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어진 개혁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축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 모닝포스트, 이 군부의 이러한 권력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압도하는지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이는 군 장성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반영합니다. 저는 이 점을 보며 중국 군부의 경제적 침투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부패와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군부 권력이 강화된다면 중국 내부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체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군사기업들의 불법 활동이 글로벌 공급망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BBC의 분석 기사에서 여러 군 장성들이 관련된 부패 스캔들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논점 2. 사건의 구체적 전개와 군부의 과도한 개입. 이 사건은 2007년 9월 허베이성의 한 4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시작되었는데 베이징 군구 부총 참모장을 지낸 바 있는 친이장 장군이 친구와 함께 방문한 후 우연히 유리컵 하나를 깨뜨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자 이는 흑사회,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의 고의적인 시비로 드러났고 장군의 운전병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장군은 차분하게 1,000위안을 지불한 후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 하고 경고하며 물러났지만 곧바로 500명의 군인을 동원해 호텔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중 100명은 실탄을 장전한 채 호위 임무를 수행했고 200명은 교통을 봉쇄했으며 나머지 200명은 호텔 내부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장군은 호텔 책임자에게 접시를 던지며 이것은 얼마인가? 라고 물은 후 다시 파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군부가 사적인 분쟁에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만약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지역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 군대의 사적 이용이 국가 전체의 군사적 취약성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논점 3. 경찰과 무장경찰의 무기력한 대응과 권력계층의 공보. 호텔 측 흑사회 보스가 소집한 150명의 경찰이 도착했지만 공안국장은 장군의 한마디에 내 관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즉시 철수했습니다. 이어 무장경찰 200명이 출동했으나 그 대대장은 과거 장군의 부하로 밝혀져 욕설만 듣고 물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정법위원회가 통제하는 무장경찰조차 군부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흑사회 보스는 고위 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지역 영향력을 잃고 도주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중국 권력 구조의 계층성을 실감합니다. 군 장성들이 법 집행기관을 압도하는 현실은 사회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적으로는 흑사회 같은 불법 조직이 호텔 등 서비스 산업을 장악해 합법적 투자를 저해합니다. 만약 이러한 공모가 지속된다면 중국 내부의 치안 불안정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논점 4. 태자당 장군의 특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 친이장.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덩샤오핑 시대 국방부장을 지낸 태자당 출신으로 천안문 사태 당시 군 투입을 지연시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이징 군구 부총 참모장과
27집 단군 군단장을 거쳐 장군 계급을 달았으며 그의 가족은 아버지와 두 형제가 모두 장성인 유일한 사례입니다. 로이터의 모듈 보도에서 태자당의 이러한 세습이 중국 군부의 최대 파벌을 형성한다고 지적된 바 있듯이 이는 정치적 면책권을 보장합니다. 저는 이 태자당 문화를 보며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의 뿌리로 경제적으로는 태자당 출신들이 군사기업을 통해 부를 독점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태자당의 군부 장악은 시진핑 체제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지만 내부 분쟁 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논점 5. 사회적 지지와 중국 방송의 선전 역할. 이 사건이 중국 방송에 보도되었을 때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했음에도 70%의 국민이 장군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흑사회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군부의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가디언 가방농가들은 이 지지를 중국의 반부패 선전으로 분석했는데 장군은 병력 사적 이용으로 경징계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반응을 보며 중국 체제의 왜곡된 정의감을 비판합니다. 흑사회 보스가 나중에 범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군부의 개입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흑사회의 호태 경영이 파괴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군부의 과도한 개입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국민의 군부 숭배가 독재 체제를 강화해 국제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논점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군부 권력은 정치 사회를 지배하며 부패와 불평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후가를 경제 안보 측면에서 분석하면 중국 군부의 이러한 남용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며 특히 한국처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게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군사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처럼 군부가 주도하는 영토 확장이 한국의 해상 무역로를 위협합니다. 안보적으로는 태자당 중심의 군부가 시진핑의 대외 팽창 정책을 뒷받침해 한반도 주변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용 증가와 경제 침체를 초래합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우리 한국의 주권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즉시 군비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대중국 경제 의존 탈피를 위한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군부 패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만약 제 의견에 반대하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안보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